이렇게 구두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발표회의의 좌장을 맡아주실 이 교수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생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충북대학교 특용식물학과에서 악용작물 분야 분자익종 기반 연구를 아주 왕성한 연구를 하시고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의 이정훈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훈 박사님께서는 이정훈, 진종식, 안효진, 이종현, 김원남, 김용일, 이윤지, 구성철, 가구태 회원님께서 준비하신 감초 신품종 공정서 공제를 위한 안전성 및 효능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야영장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나라 600년 수건사업 감초 국산화이에요. 그 감초 국산화의 연구 중에 안정성과 효능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를 비롯해서 전국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초는 다들 아시다시피 약용작물 중 대표적인 한약재이며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백, 항산화, 항알레르기 등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한약재뿐만 아니라 껌, 치약, 그리고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입 한약재 품목 중에 1위 또는 2순위로 대표적인 수입 한약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감초는 유엔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자생 감초의 그 무단 채취를 법으로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이 감초 재배가 무단 채취해서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입되는 이 감초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초의 식물은 세계적으로 한 22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약으로 이용되는 것은 나라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리시자 오라렌시스, 그라보라, 인프라타 이 세 종을 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표 성분에 글리시리틴과 리피리티겐인의 그 기준치가 있는데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글리시리틴 2.5%, 리케리틴 0.7%의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한약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초는 국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국산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국산화를 추진했으나 국내에 재배할 경우에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생리장애에 의해서 지표 성분의 함량이 크게 미달하며 이 수량의 어떤 증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감초는 오래전부터 이 재배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종강 교잡을 활용한 품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국내 환경에 아주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였지만은 우리가 육성한 품종이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어떤 식약처의
검토에 의해서 국내 보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종합교작종이라는 감초를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첫 번째 국내 수입의 감초의 유통 현황을 연구했으며 이에 대한 분포, 생태적 분류, 그리고 세 번째 안정성 효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초에 수입되는 한약재는 이렇게 봉지로 600g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샘플 50개를 무작위 랜덤으로 선발해서 ITS 리저닝, 그 DNA 바코딩을 활용하여 각 나라별에 수입되는 감초를 기원전과 종합교작종 혼입을 분석한 결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35%에서 40% 내외가 기본점과 종합교작종에 혼입돼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입되고 있는 감초의 절편의 기원정도 확인했지만은 각각의 절편에 따른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각각의 절편이 균일화 하지 않았고 1.8%부터 기준치가 못 미치는 2.5% 이하인 감초들도 많이 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초에 수입되는 해외 수입되는 감초들이 이렇게 종합교작종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실체를 확인 위해 중아시아를 직접 탐사를 했습니다. 우즈베,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내몽고, 중국 5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카자흐스탄에서 두 지역에서 아주 대단위로 종합교작종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알터베라는 그 지역에 갔더니 이 집단 자체가 한 1000헥타르의 규모로 종합교작종이 분포하고 있었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제가 이 동정했던 것이 분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나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국립수목원을 찾아가서 표본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안에 이미 표본에서 종합교작종의 분포를 인식하고 있었고 1940년대 이런 내용으로 바탕을 해서 이 종합교작종은 그리시리자 코신시키라는 신종을 이미 발표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야생 집단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야생 집단 이외에 재배하는 곳이 한 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200헥타르에서는 이 그리시자 코신시키라는 종합교작종이 확인이 됐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자를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종자가 재배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종합교작종이 섞여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이시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집단 소규모로 있었는데 이 소규모의 크기가 한 300에서 400헥타르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원정과 뿐만 아니라 종합교작종이라고 얘기하는 코신시키도 같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감초는 세계적으로 중국의 신장이 50%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초는 신장을 가지 않고서는 감초를 얘기하기 어려운데 감초 신장을 탐사한 결과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감초의 그리시자, 오라레시스, 인프라타, 그라브라 이 세 종과 함께 종합교작종이 섞여서 분포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합교작종이라는 코신시키의 주요 특성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라브라와 오라레시스의 중간 형태를 띠기도 하며 이 그라브라는 어떤 직립을 하고 오라레시스를 도보로 한다면 코신시키라는 종합교작종은 이 중간 형태 약간 세미 일렉트를 반직립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감초에서 종을 동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별현재 포인트는 이 플라워와 포드 이 두 개로 가장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적이라는 그라브라는 이 직립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타원의 어떤 꽃의 플라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오라레시스는 난형, 둥근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신시키는 이 두 개가 교잡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의 하선은 장타원이지만 플로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오라레시스와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드를 가지고 완전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라브라는 일렉트형 아주 직립형을 가지고 있으면 오라레시스는 아주 꼬불꼬불한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뜬 이 코신시키는
반침입형을 가지고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정관표작증 그리시자 코신CK에 대해서 세포 독성과 동물 독성을 평가해 본 결과 세포 독성에서는 전혀 독성이 나지 않았고 동물 독성은 GLP 기간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그 감초의 추출물을 갖다가 기온종 그라브라 오라리시스 2종과 이 코신CK 한 종을 이 세 종을 갖다가 추출물을 이용을 했고요. 레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레트에 5.2mg/kg을 투여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일반 독성과 유전 독성 두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일반 독성에서는 단해 투여 독성 4주, 경구 투여 독성 13주, 경구 투여 독성을 했는데 이 모든 전부 다 아주 많은 양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에서는 유전 독성 복귀 시험과 염색체 그리고 소액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도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기원전과 우리가 정관교자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시자 코신CK의 약물적 상호작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CIP450 단백질에 6개의 효소를 테스트해본 결과 전부 다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리시자 그라브라 오라레시스 그리고 코신CK라 이 세 종이 DDI 약물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 서로 같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효능 검증을 하였습니다. 효능 검증은 기본적으로 전통의학의 효능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의학 효능을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 또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항균,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암 그리고 항염에 대해서 기온증 그라브라 오란시스와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교자증 코신CK의 효능 동등성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실험에서 간보, 항알레르기, 전립선, 대장염이 추가적으로 효능이 있는 것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미 종합교작증이라는 그리시자 코신CK가 오래전부터 섭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자원을 또는 감초의 교잡증을 먹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몰랐지만 오래전부터 섭취했다고 판단하고 감초의 종합교잡증 그리시자 코신CK가 이전에 그라브라 오라니스 이프라타 이 세 종에 추가해서 한 종이 더 추가되어 약전에 등재될 수 있을 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에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발표하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종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쓰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네. 일본 지금 상황이 좀 제가 궁금한데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우리처럼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리고 일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중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종강교작증의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일본의 학자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중아시아를 탐사하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지역에서 종강교작증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논문을 세계적으로 투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섭외해서 한중일 간담회를 해본 결과 일본은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종합교작증이 분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식약처의 어떤 담당자들은 이런 종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 한국의 어떤 움직임, 한국에 어떻게 하는지를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도가 일본과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관 교작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학년까지 지금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교작종이 혹시 4배체인가요? 아니면 2배체인가요? 혹시 2배체. 2배체라면 그 교작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좀 제가 궁금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식물들이 이제 작종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4배체, 알로테트라플로이드라고 하는 4배체가 되는 경우에 임성을 가지게 되는데 2배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임성을 가지게 되는지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종자도 맺고 또 종자도 발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교작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유전적으로 연구가 돼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게놈 분석을 해본 결과 그리시자 그라보라와 오라진시스가 수천만이 빙하기 이전에 이미 이게 교배가 돼가지고 교잡이 이루어진 후에 고정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염색체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논문 결과를 봤을 때는 2배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배체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고정된 상황은 몇 천만 전에 이미 2배체로 임성을 가진 새로운 종으로 코친시키라는 종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배체라고 그러면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지금 그 서로 다른 종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글리시리자 글라브라하고 보라렌시스가 학명은 다르지만 원래 이제 같은 그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인데 그렇게 그 명명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진화적인 시작은 처음에는 모본이 오라렌시스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 빙하기, 간빙기, 해빙기를 서로 거치면서 오라렌시스에서 그라보라, 코친시키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때 피오세 세대가 한 빙하기 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친시키는 그라보라와 오라렌시스와 어떠한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찬스에 의해서 교잡이 이루어지고 고정된 거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이 만약에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코친시키까지 같은 종으로 엮을 수가 있는데 그라보라와 오라시스는 같은 종으로 볼 수 없는 형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은 다른 종이고 이 두 종이 다른 종이기 때문에 두 종이 교잡된 것은 또 다른 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